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You fade away.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경매 물건이 뭐냐면요. 자, 수도권 중에서 서울 수도권 중에서 삼성의 도시라고 불리는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상가주택 경매 물건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경매 물건은 총 88평이며 1층에는 상가, 그 외 상부층은 전부 다가구 주택으로 활용 중인 수익형 부동산이 현재 경매로 나와 있습니다. 건축연도 또한 2013년도로 비교적 준신축급의 컨디션까지 확보하고 있죠.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건 항상 우린 돈이죠. 경매 진행되는 현 최저가입니다. 땅값만 따져도 4억 이상을 하고 있는 이 상가주택이 현재 최저가 5억 원대에 이 모든 것을 통으로 매입할 수 있습니다. 에이, 그러면 뭐가 문제 있겠네. 응? 인수하는 게 있어서 그런 거겠지. 도대체 싼 게 어딨어.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의 말도 안 되는 최저가입니다. 그럼 바로 제가 대장 옵션을 보면서 보다 자세한 스펙사항 같이 우리 시청자분들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번호부터 말씀 쭉 드려볼게요. 2023 타경 612번 경매 물건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위치해 있고요. 750-26번지입니다. 자, 물건 종류는요, 근린주택, 다르게 얘기하면 상가주택이라고 불리죠. 토지 40평, 건물 면적 88평을 일괄적으로 매각하는 경매 물건입니다. 감정가 7억에 출발, 현재 30% 처감된 4억 9,900만원부터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이죠. 그냥 5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건물의 사용 승인일은 2013년도예요. 그래서 건물의 컨디션도 그리 나쁜 상태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경기도 수원에 서울과 이게 접근성이 뛰어나죠. 그리고 수원에 있는 주택 밀집 지역에 있는 토지 40평, 건물 88평을 보유하고 있는 이 상가 주택을 전부 사는데 딱 5억대라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즉시적으로 입찰 여부를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이거 상부층에는 전부 전세 맞추고요. 1층에 상가 임차인을 구성한다면 내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요. 수도권 상가주택을 전부 소유할 수 있습니다. 즉 플러스 P가 가능한 경매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처럼 저성장 시대에는 이처럼 토지를 온전히 깔고 앉아있는 건물을 매입해야 안전한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은 끝까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미지도 한번 쭉 보죠. 이게 현재 우리 물건지에 소재하고 있는 현황도 이미지입니다. 현황도 이미지. 자, 오늘 경매 물건은 도로폭 약 8m를 확보한 위치에 소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처럼 삼거리 중에서도 중심지에 소재해 있기에 가시성은 높은 편에 속합니다. 토지 모양 또한 누구나 선호하는 정방향 토지 모양이며 해당 토지를 꽉꽉 채워서 잘 신축된 건물까지 위치해 있죠. 건물 계양도인데요. 자,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현재 20평의 상가 임차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가냐면 초밥 좋아하세요? 초밥집이 현재 운영 중으로 상가 융식업으로 음식점이 임대차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 2층은 단독 세대이면서 23평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총 3룸의 룸 개수를 가지고 있으며 욕실, 주방, 거실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형적인 가족 단위를 구성을 소화할 수 있는 구조를 확보하고 있죠. 자, 3층 또한 23평이며 2층과 동일한 3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매 물건은 준공 이후에 불법 방 쪼개기를 통해 무리한 원룸 개수를 증가한 것이 아닌 실수요자, 즉 가족 단위를 만족시킬 수 있게 잘 건축되어 있습니다. 자, 4층은 다른 층들과는 달리 16평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룸 개수는 투룸입니다.
해당 층수는 옥탑층을 확장하여 개별 분리된 호실이 하나 더 존재합니다. 여기 하나 더 있죠? 개별 호실이 하나 더 존재해요. 그로 인해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추가 면적을 더욱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4층은 주인 세대에 거주하면서 1층부터 3층까지는 월세 수입이 가능한 수익형 상가주택 경매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쭉 내리시면 본권 전경도 보여지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전경 이미지입니다. 자, 현 건물의 사용 승인일은 2013년도로 현재는 양호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며 지상 4층 건물이며 외벽은 벽돌 치장 쌓기로 마감되었습니다. 딱 봐도 빨간 벽돌에 아주 노후된 건물이 아닌 준신축급의 건물이라 임대 구성은 무리 없이 가능해 보입니다. 당장이라도 1층에는 내가 사업을 하고 상부층에는 임대 구성을 통해 월세를 받고 싶어지는 건물 외관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시외거든요. 제시외 물건, 제시외 전경. 이게 건물 측면이에요. 측면에 여기 끝에 보시면 약 2평 정도 되는 창고가 존재합니다. 해당 창고는 제시외로 나와 있지만 매각에는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수익하는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해당 창고는 1층에 상가 임차인이 사업하시는데 활용 중인 창고로 보여지긴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본권 전경 이미지거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8m 도로벽을 가지고 있어서요, 교차가 가능한 도로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차량 이동 및 진입 조건은 양호한편에 속하죠. 또한 상가주택 등이 혼재된 지역이며 도보 5분 거리 이내에는 대도로변 6차선 메인도로와 근접되어 있습니다. 상가주택을 운영함에 있어 이상적인 상권을 확보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물건의 입지 현황도 간단하게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입지 현황. 현 경매물건이 주변으로 신분당선인 광교역이 위치해 있으며 반대로는 경부선 화서역이 소재해 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진출입이 가능한 좋은 IC가 1km 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교통의 조건은 일부 갖추고 있습니다. 단, 보시면 여기 광교역도 있고요, 화서역도 있지만 지하철역과는 거리가 다소 떨어져 있기에 불편성을 초래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점은 추후에 보완될 예정입니다. 인덕원에서부터 동탄선까지 연결되는 신설 노선이 우리 경매물건지 도보 10분 이내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역세권의 프리미엄을 형성하여 더욱 가치는 높아질 수 있죠. 그 외에 다양한 학군들도 밀집되어 있습니다.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 중, 고 등의 학군이 밀집된 지역이며 각종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덕원에서부터 동탄선까지 연결되는 지하철이 이 정도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물건지와 바로 인접되어 있죠. 그래서 향후 미래가치 또한 올라갈 수 있는 입지를 품고 있습니다. 자, 우리 물건지 이제 현장 사진 거리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장 사진. 자, 여기 보이시죠? 6차선 광로 대도로변을 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이렇게 상가 건물들이 상업시설들이 상당히 혼재되어 있죠. 충분히 상업에 대한 유동성 타겟은 만들 수 있을 거라 예상되는 입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물건도 이런 가시적인 효과를 받아서 1층의 상가 임차인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죠. 자, 우리 경매 물건은 여기 해당 이면 골목, 근데 이면 골목이라고 치기에는 광로입니다. 그러니까 한 6m 정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성도 상당히 높아요. 해당 이면 도로로 진입하다 보면 우리 물건이 나오죠. 저기 보시면 여기 봐보세요. 1층에 다 상가 구성되어 있죠. 다 상가야. 상부층에는 다가구 주택으로 활용 중인 물건들로 입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신축 다가구 건물들도 많이 있죠. 그 외에 막걸리, 먹거리집, 먹자골목 형성되어 있는데 우리 물건 뭐다? 이거다. 난리 났죠? 저거 5억이에요. 저거 상업지 인근에 위치해 있었고요. 1층에는 초밥집, 상부층은
전부 월세 받을 수 있는 상가 건물 저거 다 사는데 5억입니다. 이런 거는 혼자 봐야 되는데 지금 혼자 보고 계시죠? 숨어서 봐야 돼 혼자 요렇게 그죠? 주위에 아무도 없어야 합니다.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상고층에 전세만 구성하셔도요 저 건물 투자금 전액 회수됩니다. 풀피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내 돈 한 푼 안 들이고 수도권에 상가주택 소유할 수 있고요. 1층에 초밥집 상가 임대료는 그냥 보너스입니다. 보너스예요. 못해도 100만원 받을 거예요. 임대료. 그건 보너스로 따라오게 됩니다. 자, 오늘 경매 물건은 총 88평 건축 면적을 가지고 있고요. 층별 약 20평대의 룸 개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20평대를 가성하고 있어요. 층별 20평입니다. 1층 상가, 나머지 층별 다가구 주택 1개의 호실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호실별로 아까 보여드린 바와 같이 약 3룸을 확보했습니다. 그로 인해 가족 단위의 임대 구성도 충분히 가능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시 외에 한 평 창고로 나와 있는데요. 아까 전에 사이드에 있던 거 보여주셨죠? 이격거리 있던 거. 이 또한 매각에 좀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4층을 사용하는 서브 창고로 보여집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1층에 계속 초밥집이었나? 기존에 초밥집이었나? 공실이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쭉 넘어가서 14년도 한번 볼게요. 오래된. 요때도 1층에는 음식점이 존재했네요. 초밥집은 아니었습니다. 굴이야기라는 국밥 같은 거 파는 것 같아요. 음식점이 소재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1층 상가는 공실이 없이 임대차 구성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 과연 기존에 어떤 건물을 부수고 해당 건물을 건축했는지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더 옛날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거네요. 요거. 자, 이때는 2층 노후주택이 있었으며 세탁소 사업까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꾸준한 1층 상가 임차에는 수요가 확보되는 입지입니다. 이런 노후 건물을 다 부수고 신축을 통해 4층 상가주택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배우시고 나만의 기술력을 만드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맨날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것이 아닌 토지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 디벨롭을 통해 최초 생산자가 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 방법은 소액 경매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지 못한다면 목적지까지는 도달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 모든 분들이 디벨로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같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는 여기까지만 보고요. 대장홍션 보면서 권리 분석도 같이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경매물건의 용도 지역은요, 여기 보시면 제2종 일반 주거지역 내에 속해 있습니다. 토지 면적은 약 40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업지 인근에 위치한 토지이기에 토지 감정가만 무려 4억 5천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러면 80평대 있죠? 80평대 4층 상가주택은 감정가액이 반영되지 않는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이러면 최대한의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건물의 현황은 1층부터 4층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1층부터 4층까지 구성되어 있고요. 1층은 20평 상가, 2층 및 3층은 각각 23평씩 단독주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4층은 옥탑 포함 약 18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총 건축 면적은 88평이며 제시의 창고 2개도 매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경매 물건은 무리한 반개수 확장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호실별로 최소 3룸을 확보하고 있는 반개수를 가지고 있죠. 이러면 가족 단위 임대 구성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자, 권리 분석 한번 보시죠. 등기부 현황입니다. 등기부 현황상 총 설정된 권리는 근저당부터 가압류까지 총 6개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으며 채권 합계액은 약 2억입니다.
또한 강제경매에 신청된 금액도 3,400만원대라 금액이 그리 무겁지는 않습니다. 이러면 일부 취하될 여지가 존재하는 물건입니다. 하지만 이런 거는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요. 가치가 뛰어나다면 무조건 조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소기준 권리는 2013년도 02월 8일에 설정된 근저당이며 해당 권리부터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그리고 현 공매 물건의 임대차 현황은요, 총 5명의 임차인이 권리신고를 진행하였고요. 1층 초밥집 상가 임차인은 보증금 2천에 월세 130만원으로 신고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임차인들은 전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늘 경매 물건은 채권액이 높지 않기에 현 차시에만 낙찰된다면 권리신고를 진행한 모든 임차인은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로 인해 명도의 난이도는 그리 어렵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대항력은 없습니다. 그로 인해 낙찰자가 인수되는 권리도 전혀 없는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주변 시세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우리 물건지의 인근에 있는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해 있는 상가주택 일반 매물에 나와 있는지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우리 경매 물건의 사용 승인일은 약 10년 정도 된 건물이라 너무 노후된 건 안 볼게요. 5년에서 15년 이내에 상가주택 일반 매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물건지는 이근방인데 현재 이근방이죠. 요근방인데 나와 있는 매물이 없어요, 거의. 그래도 나와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상가주택 13억에 나와 있습니다. 토지 면적은 61평, 건물 면적 110평. 우리 거보다 조금 크죠, 토지가. 조금 큽니다. 그럼 토지 평당가로 한번 나눠볼게요. 현재 매매가 제가 봤을 때 한 2천만원이 좀 넘을 걸로 보여지는데, 자, 13억 일반 매매가 나누기 토지 평당가 한 62평 해볼게요. 62평 하면 2,100만원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2,100만원. 자, 또 나와 있는 거 볼까요? 상가주택. 자, 사용 승인일은 2015년도. 거의 저희랑 비슷하죠. 자, 그러면 얘는 77평. 그러니까 대지 면적 77평 정도 되겠네요. 대지 면적 77평. 23억 5천만원. 나누기 77평. 얘는 평당가 3천이네요. 평당가 3천.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변에 최소 평당가 2천부터 해서 많게는 3천만원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경매 물건의 적정 시세를 유출해볼까요? 유출해보도록 하시죠. 자, 그냥 이거는 계산기 안 써도 되겠죠. 토지면적 40평이에요. 최소 2천만원만 잡는다고 얼마입니까? 토지면적 40평이니까 248 8억에 대한 일반 매물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소만 잡아도요. 근데 우리 최저가는 5억이죠? 그럼 얼마 저렴한 겁니까? 얼마 저렴한 거예요? 약 최소 30% 이상 안전마진을 확보했습니다. 반값 정도에 살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경매 물건을 지금 전세는 얼마 정도 나와 있나 볼까요? 요즘 전세가 또 기회해서 매물이 아예 없죠? 준신축급에 전세 매물이 아예 없습니다. 그럼 우리 아까 매물 보시면 1억 6천 정도의 전세가 들어와 있었어요. 그럼 1억 6천 정도를 시세를 받는다면, 자, 전세를 받는다면 우리 꽤 호실이 총 상부층에 임대 3개 호실이죠? 1억 6천 곱하기 3개 호실 하면 4억 8천. 1층에 아까 초밥집 임차인의 보증금 받으면요 약 5억이 좀 넘습니다. 그럼 뭡니까? 풀피예요. 투자금 안 들어가요. 그리고 1층에 월세 100만원 이상 받았죠? 그거는 보너스. 무피의 토지와 건물을 소유, 월세를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세적인 면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총평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평.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지역은
삼성의 도시라고 불리는 수원에 위치한 상가주택 경매물건을 대장홍천을 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총 요약해보면 왕복 6차선 대도로변과 근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컨디션도 비교적 양호한 편에 속했죠. 또한 1층에 상가 임차인은 꾸준히 확보되는 입지라 공실 걱정 없이도 임대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금액입니다. 주변 시세 대비 30%, 많게는 50% 반값에 취득할 수 있기에 안정 마진을 확보하여 추가적인 이기는 투자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전세를 구성하신다면요, 내 돈 없이도 건물을 소유하고 1층에 월세까지 받을 수 있는 물건입니다. 자, 하지만 저는 항상 장점만 말씀드리지 않죠. 단점도 당연히 약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단점은 다가구 주택 특성상 수익형으로 거래됩니다. 하지만 오늘 경매 물건은 반개수가 현저히 적기 때문에 월세 수입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럼 수익성 면에서 가치가 떨어지기에 시장에서는 다소 보수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채권 합계액이 건물의 가치보다 현저히 낮고요. 경매 신청 금액 또한 3천만 원대로 취하될 여지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로 인해 경매 기간에 혹은 매각기일 약 2주 동안까지도 보류 및 취하될 여지가 있기에 이 점을 꼭 감안하셔서요, 입찰 여부를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단점은요, 제시의 건물 창고 2개 동입니다. 매각에는 전부 포함됐지만 사용 수익함에 있어 문제되진 않아요. 그래, 전혀 문제되진 않은데 추후 적발 시 이행강제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옥탑층 약 3평은 건축물 대장상 물탱크실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황은요, 개별 호실로 분리되어 있어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죠. 이 또한 추후 적발 시 위반 건축물로 등재될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 향후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적발 여지도 충분히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경매 물건의 단점 말씀드렸죠. 반개수의 감소에 따른 수익성 저하, 경매 취하 여부, 위반 건축물 등의 적발 여지까지 이런 단점들도 충분히 감안하셔서요, 입찰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근데 오늘 경매 물건은요, 제가 말씀드린 단점도 있죠. 이런 단점들을 충분히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현 최저가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이집니다. 그러니 현장에 직접 방문하셔서요, 건물 내외부의 컨디션을 면밀히 체크하시고 주변 임대료, 전세가 등을 확인하여 투자 여부를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비싸게 쓰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전혀 의미 없어요. 그러니 고가 입찰은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라이브 방송, 긴 라이브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욱 생동감 넘치는 현장의 영상과 인사이트를 키울 수 있는 내부 영상을 가지고 많이들 소통하면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모니시 파브루라인님이 얼마 전에 3주짜리 빌라 샀는데 수익률 30% 키키키키. 약 올리는 거죠? 약 올리는 거죠? 약 올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나도 빨리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돼. 하여튼 파브라이님 축하드립니다. 더 열정적으로 해서 더 성공적인 수익을 만들어 보죠.